아, 네, 저는 서머리 기준을 발표하게 된 김인준이고요. 일단 목차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서머리 할 거고 과제 두 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슬라이드 양을 보고 좀 놀라셨을 텐데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간이 절대 넘지 않게 할 테니까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 목차는 뭐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MCMC 메소드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 모델을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 파라미터 스페이스, 파라미터가 사는 공간이죠. 샘플 스페이스, 샘플이 사는 공간이고요. 이제 베이지에서는 이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 자체를 어떤 프라이어를 가지고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프라이어, 샘플링 모델, 포스테리어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게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프라이어랑 샘플링 모델이 있으면 베이지 룰을 돌려서 포스테리어를 만들 수 있다가 이제 기본적인 그 골자였고, 이제 도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미름 프라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샘플링 모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Y 관측이 들어오게 되면 포스테리어로 세타를 다시 모델링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뼈대를 거의 맨 뒷쯤에서 똑같이 가져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미름인데 이건 교양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컨주get이에요. 우리가 샘플링 모델을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정하는데 왠지 이제 그 포스테리어가 좀 좋은 폼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포스테리어가 클로즈 폼으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 포스테리어의 클래스와 프라이어의 클래스가 똑같이 되게 만드는 그 분포들이 컬렉션을 컨주get이라고 하고, 이렇게 포스테리어가 이쁘게 안 나와도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만 나오면 기트 샘플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를 세미 컨주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컨주get이 나열해 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몬테카를로가 된다고 뭐 믿었지만 뭐 책도 믿으라고 하니까 과연 될까요? 사실 몬테카를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컨지그시가 있으면 포스테리어 그냥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산은 더럽다. 그러면 몬테카를로를 써보자. 이건데 조금 후에 소개하겠지만 이제 이 몬테카를로는 그 방대 수위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밸리드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지그시가 없거나 포스테리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깁샘플러를 쓰거나 MCMC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큰 흐름이었고, 그래서 저희 발표는 이제 몬테카를로가 왜 되냐 첫 번째로 보고 MCMC가 되는 거냐를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트리 구조인데 뭐 아무튼 몬테카를로가 제일 큰 거에 있고요. 얘가 그냥 가는 큰 범주고 클로스드 폼 포스테리어가 없으면 이제 MCMC를 써야 된다. 근데 클로스드 폼 포스테리어가 클로스드 폼 풀 컨디셔널이 있으면 깁 샘플링을 하고 그것조차 없으면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중에 세 개 골라서 해라 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저희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저희는 결국에 포스테리어의 접근꼴로 나타내는 무언가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몬테카를로인데 결국에 우리가 포스테리어에서 세타를 뽑았더니 뽑은 다음에 G에 넣고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는데 그게 실제 그 세타에 대한 평균으로 가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강대수위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트리비얼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넘어가고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 클로즈드 폼 포스테리어가 없다. 그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MCMC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 마르코프 체인이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 상관없이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호모지니어스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는 정의해두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호모지니어스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체인을 이동시키는 것을 트랜지션 커널 K라고 합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이전 상태 누가 있으면 그 다음 상태 누 n 플러스 1 얘로 옮기는 커널을 행렬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행렬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세타를 보통 샘플 스페이스 아니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보통 연속이죠. 얘는 지금 언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절대로 행렬을 표현할 수가 없고 이런 식을 쓰는 순간 얘는 값이 0이 됩니다. 이게 싱글톤이니까 언카운터블한 상황에서는 한 점에 대한 매저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이전 상태를 다음 상태에 대한 집합으로 보내는 커널을 이용해서 마르코프 체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괜찮아 보이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세타가 샘플 스페이스예요. 샘플이 사는 곳이죠. 아니, 샘플 스페이스? 파라미터 스페이스 생각하세요. 파라미터가 사는 곳이에요. 어차피 저희는 파라미터 수정할 거니까. 파라미터가 사는 곳인데 여기 한 점을 기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한 스테이트를 다음 스테이트로 넘기는 커널 K라는 거는 한 점이 다른 한 점으로 갈 확률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0이니까. 대신 한 점이 기분이면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갈 확률은 측정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커널을 이전 상태 X와 다음에 들어갈 집합 A로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아, 그냥 그건갑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노테이션은 일단은 이 누를 확률 분포 혹은 매저라고 하고 이제 누에는 누제로 K 이렇게 돼 있는데 누 뒤에다가 K를 붙인 걸 누에다가 K를 한 번 연산한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인지 또 뒤에 있어요. 음, 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누라는 거는 세타 위에 있는 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 세타 위에 누가 쫙 뿌려져 있어요. 살짝 이제 실직선 위에 정지 분포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세타 위에 누라는 분포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모두 K를 수행하면 누 n 플러스 1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을 씌워서 적분해주게 되면 이제 누 지로에서 이걸 n번 씌우면 누 n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커널 씌우기가 과연 커널을 씌우면 어디로 가겠죠? 어디로 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렴하냐 그게 문제고 수렴하는데 유일하게 수렴하냐 좀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 더 큰 문제는 수렴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수렴한 이 누가 포스테리어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포스테리어를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하는 MCMC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고 유일하게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게 하필 포스테리어로 가서 저희가 결국에 MCMC 할 때 샘플을 뽑을 때는 세타를 이 K에서 뽑는데 K에서 뽑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스테이셔너리하다는 것은 이 파이에다가 K라는 연산을 해도 똑같다라면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이 그림 보면 세타 위에 어떤 분포가 딱 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K라는 연산을 했더니 똑같은 분포가 나왔다. 그러면 걔는 스테이셔너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일비디셔블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스테이셔너리가 있다고 칩시다. 연산에서 똑같은 게 나와요. 이거를 해석학으로 얘기하면 픽스드 포인트예요. 픽스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셔너리 분포에서 양의 확률을 가지는 집합에 대해서 얘가 있다고 칩시다. 양의 확률을 가진 집합 A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Y에서 시작하든 간에 1로 들어올 확률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이셔너리가 있는데 여기 시작했던 일로 안 가요. 그러면은 그거 수렴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Y 출발을 해도 이 최종 결과 스테이셔너리에서 확률이 아니 0이 아닌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일리디셔블의 정의고 파스티브 리커런트는 유한 시간 내에 같은 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르고딕 정리를 보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X에는 마르코프 체인이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세타가 있어요. 그리고 전이 커널 K가 있는데 일직서분이랑 파스티브 리커런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파이라는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근데 걔가 뭔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 XK라는 각각의 체인에 대해서 쥐라는 함수를 씌워서 이제 이산적으로 평균을 내면 얘와 같아진다라는 것이 이 엘고릭 정리입니다. 이걸 증명하면은 제가 2시간을 다 써야 돼서 이건 증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질문은 이거죠. 이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 파이가 과연 포스테리어로 가냐? 라는 게 좀 큰 문제입니다.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간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하면 조금 더 센 정리가 있어요. 조금 더 센 정리.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이것도 다루게 되면 발표가 안 끝나기 때문에 소개하고 소스도 있습니다. 소스 보시면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할게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기다리던 MCMC가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포스테리어가 없어가지고, 아니, 포스테리어가 있긴 있죠. 있는데, 걔가 이제 클로즈 폼으로 안 나와서 계산을 못해요. 아, 그러면은 딴 걸 써야 된다. 그래서 MCMC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르코프 체인에서 페어미터 밸류를 뽑아와요. 그 다음에 평균 내는 건데, 평균 내는 이 부분은 MC랑 똑같아요. 그쵸? 뽑아온 쪽은 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깁 샘플링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클로즈 폼으로 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죠. 이렇게 세타라는 게 이제 m개 m2v하고 생각하면 여기 첫 번째 값부터 넣어서 풀 컨디션이 있으니까 다음 값 뽑고 다음 값 뽑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네, 재기적으로 여기 있으면 얘 먼저 업데이트하고 얘 업데이트하고 그럼 세 번째 거를 갖다가 업데이트하고 그 반복해주면 수렴하더라 라는 건데 증명이 안 됐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수렴 안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리스인데 에, 메트로폴리스는 이제 이전 상태 세타 S에 대해서 다음 상태 세타 S 플러스 1을 만들잖아요. 이건 다 똑같은데 세타를 제한 분포라는 데서 뽑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분포는 사실 이제 시메트릭만 만족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한 분포 갖다 써도 돼요. 대신 수렴을 늦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락 확률 R에 대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세타 S 플러스 1을 정해주는 건데 사실 얘를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티피컬한 랜덤워크 메트로폴리스의 선택은 유니폼 쓰거나 노말 쓰거나 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세타 S가 있으면 이 주변에서 뽑고 싶지 먼 곳에서 뽑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MHMH 원리를 증명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이 보정항이 있기 때문에 이 J가 시메트릭이 없는 진짜 아무 분포나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음 세타 S 플러스 1을 선택하게 되는데 네, 이게 MHMH 원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디피니션 10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뽑아요. 네, 뽑았다고 칩시다. 뽑고 이 세타 N은 결국에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를 만드니까 얘는 호모지니어스 마르코프 체인이잖아요. 그럼 이 체인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에르고딕 정리에 의해서 유일하고 유일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파이가 존재하는데 그럼 저희 질문은 내가 같냐는 거예요. 같으면 이게 되고요. 다르면 이게 안 되겠죠.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컨디션이 두 개가 있는데 주기성, 주기성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컨디션은 주기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타임 도메인에 대한 평균은 주기성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저희가 존재성을 알아요. 그리고 유일성까지 아니까 그러면 파이라는 게 있대요. 뭐 있다고 치니까 파이랑 포스테리어를 P0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같다는 것만 보이면 끝납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보이고자 하는 거는 P0 K가 P0다. K를 넣었더니 똑같다. 그러면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P0가 파이다. 그러면 마르코프 체인은 파이로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국에 이제 트랜지스터 커널을 다시 가져올 건데 트랜지스터 커널의 정의를 다시 리마크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인데 다음 상태가 포인트가 아니라 집합으로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트랜지스터 커널은 이전 상태 x가 기분이고 다음 상태 집합 a인데 억셉턴스가 될 확률이 이만큼이고 리액턴스가 이만큼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되냐? x 한 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걔가 a란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죠? 혹시 안 괜찮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x라는 한 점에 출발해서 a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수락할 확률이랑 거절할 확률이잖아요. 근데 거절을 하면 x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a 안에 x가 있냐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쵸? 근데 a를 봤더니 a가 이제 x 말고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아, 무조건 수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집합에 대한 수락 확률을 이만큼 써주고 거절 확률인데 얘는 그 기시함수거든요. x가 a 안에 있으면 거절했을 확률이 있는 거고 x가 a 안에 없으면 무조건 수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x가 a 안에 있으면 1을 내보내고 없으면 0을 내보내는 지시함수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한 트랜지션 커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작업은 누에 대해서 누 K를 돌렸을 때 같은 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누는 P0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메트릭이 있어요. 요게 있어가지고 이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R을 정할 때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등식이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등식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일단 P0 K를 직접 계산을 해요. P0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포인트 와이즈하게 K를 옮겨요. 음? 옮기면 이 적분꼴이 나오겠죠. 적분을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분리한 거냐면 이제 커널이 있잖아요. 얘를 억셉턴스 파트랑 리젝턴스 파트로 분리를 해요. 분리해서 계산을 했더니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이만큼이고 사실 이것만 남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똑같잖아. 그쵸? 근데 이게 안 남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날리고 싶어요. 날리고 싶어서 보니까 아 이거 순서가 다르다. 좋지 않아요. 얘가 또 반대죠. 여기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랑 얘 같아져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트로폴리스한테 대칭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칭이 있어야지 이 두 텀이 날아가서 P0K가 P0가 돼요. 따라서 저희는 P0가 정지분포 파이랑 같기 때문에 MH를 아니 MCMC를 했을 때 아니지 MH죠. MH를 했을 때 이 평균값이 여기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음, 다행히 시간이 부족하진 않겠군요. 결국에 MCMC를 했어요. 근데 수렴을 한다는 건 좋은데 사실 수렴이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가야지 수렴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렴을 엄청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좀 되게 평생 셀프만 뽑을 수도 없고 되게 안 좋거든요. 수렴을 빨리 하냐 늦게 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있는데 네, 대칭이어야 저게 성립한다는 건가요? 네, 대칭이어야지 이 디테일드 밸런스가 성립하고 디테일드 밸런스가 성립해야지 이 두 개의 텀이 같아져서 이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MH는 대칭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MH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텀이 곱해져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대칭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네, 그쵸. 이게 없으면은 이제 대칭이 아닌 그 제한분포 제가 대칭이 아닌 경우 이 디테일 밸런스가 성립이 안 돼서 저희가 MCMC를 했을 때 스테이셔널과 피제로인 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R이라는 거를 저렇게 설정해줘서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써도 다 얼고닉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계속 해보죠. 네, 뭐 진단인데요. 저희가 뭐 이게 수련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수련을 잘 하냐, 좀 빨리 하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수련을 조금 더 괜찮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이 맵소폴스 헤이싱 자체가 이전에서 다음 걸 뽑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원래 샘플할 때는 되게 IID에서 뽑고 싶은데 이전 거에서 다음 걸 뽑으면 IID가 사실 안 됩니다. 안 돼서 되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 타임 도메인 돼서 평균이 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빨리 수렴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버닌 다들 아시죠? 첫 번째는 좀 수렴이랑 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거는 평균 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관습은 반 딱 자르는 건데 샘플이 엄청 클 때만 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닝인데요. 시닝이 된다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시닝에 있던 K번째 값만 뽑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값을 이렇게 많이 날려서 이거 과연 좋을까? 값을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얘가 좋은 자타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믿으실 수 있어요? 전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시닝이 뭔가 컴퓨터 성능이 딸리거나 메모리가 부족한 게 아니면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논문이 201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시닝을 뭐 항상 써야 되는 거 아니겠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시닝을 제가 막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베이지안 모델 이거요. 다시 이제 그 그림을 볼 거예요. 저희 결국에 Y라는 거를 샘플링 모델에서 모델링을 할 건데 노멀 모델이라는 거는 이 모델링 하는 게 노멀이다. 그러면 저희 프라이어는 세타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넘어가죠. 이거는 지금 하면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쉬운 케이스부터 봅시다. 저희가 이제 Y를 노멀로 모델링을 할 건데 시그마 제곱이 기분 넘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프라이어고 그러니까 샘플링 모델이죠. 여긴 뒤로 가도 일정할 거예요. 그쵸? 샘플링 모델이니까. 프라이어에 대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해봤더니 포스테리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컨지거시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세타를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동적적으로 모델링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해도 컨지거시가 나와요. 그럼 생각해봤을 때 모든 맥도 다 쓸 수 있다. 그냥 구해도 되고 MC를 써도 되고 MC를 써도 괜찮겠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살짝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시그마 제곱하고 세타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프라이어가 이렇게 뜨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모델링 해봤더니 컨트롤치가 안 나옵니다. 대신 풀 컨디션은 있으니까 기술 샘플링부터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멀티베리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멀티베리아 케이스에서는 이제 공무 사행률 시그마가 기분이어도 컨트롤치가 없더라. 안 좋네요. 뭐 안 좋다는 내용이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립 컴패리션 볼 건데 저희가 그 프리 컨티스트 그룹 컴패리션은 사실 가설 검정이잖아요. 가설 검정할 때는 이제 이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기준으로 가설을 억셉하거나 리젝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질문은 그거죠. 야, 극단적이지 않냐?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보겠다. 라는 내용이죠. 뭐랄까? 할까 말까 이거. 음. 이제 계층 모델인데 계층 모델은 이제 그림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따라서 제가 Y가 있는데 Y가 이 큰 싸이가
세타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기분이라고 했을 때 양쪽에서 y가 결정이 되죠. 이런 계측을 가지고 있는 계측 모델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모델링 하는 걸 보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y가 II기하게 세타를 따릅니다. 음. 그리고 세타는 다시 사이에서 결정되고 사이는 다시 여기 프라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두 가지로 계층 나눠서 모델링 하는 것을 계층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그 그룹 간 분산이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돌리는데 분산이 등분산이 아닌 케이스도 있겠죠. 아무튼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한 했다면 이 y 각각에 대한 평균은 세타 1부터 세타 m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그룹 간 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리고 얘를 뿌리는 프라이어는 여기서 나온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이고요. 회귀 분석을 보자면 네 결국에 yi라는 모델을 이 베타라는 계수와 여기 잔차 엡실론으로 모델링하는 거였죠. 이때 이제 엡실론이라는 게 노말을 따르면은 노말 리니어 레그레이션인데 결국에 이만큼은 시프트해졌으니까 y는 이렇게 노말을 따르게 됩니다. 원래 이제 노말 리니어 레그레이션에서는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 SSR이라는 잔차 합을 가져다가 제곱해서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알규먼트 베타를 찾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안 해보고 베이지스를 해보겠다라는 게 이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자체를 프라이어로 뿌려서 이렇게 만들고 시그마 또한 프라이어로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y는 똑같이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요 녀석을 가지게 되는데요. 얘랑 똑같이 샘플링 모델은 일정합니다 항상. 그래서 똑같은 녀석을 가지는데 계산해봤더니 볼 컨디션이 나왔다. 라는 좀 좋은 성질이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끝났고요. 이해하시죠?